한 달에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오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자주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추석도 굉장히 괴로운데 이것까지 말썽이어서 너무너무 삶이 어렵고 정말 신세한테 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 제일 제가 속상합니다. 추석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내막 비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있죠. 그러면 이 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내막 세포가 점점 자랍니다. 근데 안으로 자라겠죠. 즉 이 혈관 안에 굳은 살이 박히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팔에 투석 혈관이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심장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피부 가까이 있는 혈관이 깊은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순간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관절, 근막, 근육, 인대 등으로 눌리는 거예요. 외부 물질로 눌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간이 쇄골, 그리고 어깨,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위쪽 팔인데요. 즉 하나는 내막 비우라고 해서 안에 있는 혈관 벽이 뚱뚱해지면서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 하나, 그리고 깊은 곳으로 혈관이 지나가면서 뼈, 근육, 인대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외부에서 눌림,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막히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바로 풍선혈관 성형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대 같은 관을 혈관에 삽입을 해서 그 빨대 같은 관을 통해서 철사와 풍선을 넣어서 풍선으로 이 늘어난 내막을 이기는 거예요. 실은 말이 멋있어서 풍선혈관 성형술이지만 물리학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내막을 풍선으로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막이 너덜너덜해지면 이게 내막이 탈락이 돼요. 내막이 뜯기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단 말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좁아져 있는 혈관이 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눌릴 때 구조적인 뼈, 근육, 인대에 눌리는 게 아니라 혈관 외벽을 싸고 있는 섬유 조직이 있거든요. 그 섬유 조직이 과증시켜서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섬유 조직이 얘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강력한 풍선으로 이 섬유 조직을 팍 하고 찢어버리는 그런 치료가 풍선 혈관 성형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장 흔하게 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풍선 치료를 많이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이 고치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RCT라고 그러는데 무작위로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석혈관을 많이 받은 환자분들을 연구를 했더니 안 받았던 환자들보다 이 사람이 더 오래 못 쓰더라라는 연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문제가 원래 있어. 그러니까 치료를 자주 받았어. 그러니까 오래 못 쓰는 거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정이 안 된 연구가 좀 있고요. 오히려 시술 횟수는 고친 쪽에서 더 많았지만 사용한 기간은 고친 쪽에서 길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풍선이 물리적으로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니 그것 자체가 혈관을 다시 좁아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필요 없을 때, 안 해도 될 때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이상 소견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는 건 투석한 혈관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초음파 검사, 신체 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이상함을 인지를 하고 치료를 권고를 해드리면 믿고 받으시는 게 투석혈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나 이 쇄골 쪽에서 외부의 물질, 특히 근막, 뼈 이런 데에 눌리면 조금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면 풍선이 우리 몸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술 끝나면 바로 빼거든요. 거치대가 없어지니 외부에서 누르는 힘은 그대로고 말랑말랑한 혈관이 다시 눌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스텐트 치료를 우선으로 고려를 합니다. 철사 구조로 된 스텐트를 혈관 안에 심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의 구조물로서 힘을 받겠죠. 그럼 외부에서 눌리는 거를 조금 더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이 스텐트가 생각보다 강력하진 않아서 시술 이후에 유지 기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고 결정적으로 스텐트가 외부의 힘으로 다시 불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좁아져 있는 혈관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 목 위나 겨드랑이로 좀 도망을 간다든지 정 안 되면 반대편 팔로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조혈관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막히는데요.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 중에 위쪽 팔 인조혈관이 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5번, 6번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꼼꼼히 면담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혈관이 막혀서 오시면은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다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주무시냐?
투석할 때 혈압이 얼마냐? 염증 세포는 혈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또 잘 막혀가지고 최근에 감기 같은 거 걸린 적 없으시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혈압이 떨어졌을 때도 막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경이 6mm로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러면 이 6mm나 되는 큰 유관을 통과할 때 강력한 스피드로 흐르지 않으면 정체가 되면서 금방 막혀버려요. 유속과 유량이 확보가 안 되면 인졸관에 혈전이 쉽게 생겨서 막히게 됩니다. 이게 저혈압일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좁아져 있는 부위 없이 단순히 혈압이 떨어진다고 인조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이 잘못돼서 막히는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이내에 반복적으로 폐색이나 협착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수술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고, 그게 아니고 한 6개월 이후부터는 수술하고 관련이 좀 굉장히 떨어지고요. 오히려 내 혈관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라야 될 혈관이 안 자라는 경우가 오히려 반복적인 폐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충분히 자기 혈관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막히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최우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지혈대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자가정맥이든 인조혈관이든 지혈대를 강하게 장시간 30분 이상 하면 반드시 혈관 내벽에 압력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서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꼭 본인이 손으로 직접 누르시되,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지혈대를 15분 이내로 절대로 10분, 15분 이상 쓰지 않기를 바라고요. 2번째는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생활하면서 마사지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혈전이 언제 생기냐면, 바늘로 투석혈관을 찔렀죠. 그럼 제거하면 무조건 혈전 생깁니다. 무조건 생겨요. 근데 온찜질과 마사지, 운동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녹아요. 그래서 투석했던 부위에 온찜질로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비벼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매번 투석 때 생기는 조그마한 혈전들이 쌓이는 걸 방지를 하고, 그리고 혈관의 흐름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혈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누르셔라. 2번째는 온찜질, 마사지를 충분히 하시면서 활동을 좀 해라. 실제로 이 2가지 방법이 투석혈관 막히는데 방어하는 좋은 습관이거든요. 투석혈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관리 방법은요, 내 혈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검진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최우선 제1원칙입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10년 넘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나 오래 잘 쓰실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평상시에 투석혈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은기력원장 김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